잠을 하루에 5시간이나 그 이하로 자는 것이 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몸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고 5시간이나 6시간의 수면을 끌어내려고 있으며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7시간이나 8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면이 충분하지 않을 때 몸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나 아마도 오늘까지도 우리 집의 환경이 항상 너무 많은 잠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잠을 자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만 들었고 저는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러 깨워졌지만 수면은 매우 좋았습니다. 깊은 잠이었죠.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수면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누워 있어도 한 분도 자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상적으로는 7시간에서 최대 8시간의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BMC 공중보건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35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면 시간은 7.5시간이었으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적게 자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20년 전에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6시간을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고 이제는 5시간도 되지 않고 이런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건강에 무엇인가요? 수면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 중에 몸이 회복됩니다. 신체적 회복, 정신적 회복, 일상활동에서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 근육과 조직이 마모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직업적, 정서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결정을 내리기, 사회적 상호작용, 사람들을 만나기. 뇌는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수면 중에 IGF-1,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및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이 회복을 돕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경우 근육 회복과 성장이 수면 중에 일어나고 지방이 타고 몸에서 많은 해독 반응이 발생합니다. 몸은 스스로 해독되며 적절한 수면을 얻지 못하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는 탁한 상태가 되고 피로가 들며 낮 동안 졸음이 들고 하루 종일 잠을 자고 기분이 변하고 기분 변화가 생기며 결정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약화되고 초점을 잃고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불행함을 느끼며 우울해지며 화가 나며 흥분이 생기며 이 모든 것들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인지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안면신경의 이상적 기능을 갖기 위해 정신병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언급할 점은 학생이거나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지 기능, 기억, 집중, 능동적 집중이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피곤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잊어버리고 창의성의 문이 닫힙니다. 이러한 정신병 약은 증상을 억제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기억 문제를 겪습니다. 그들은 공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낮아지며 악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흡연, 음주 등 부정적인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수면이 부족하면 자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과다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포함한 더 많은 부신 호르몬을 뇌에서 분비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몸의 회복 능력이 감소하고 이는 충분한 수면이 아닌 탓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얻지 못하면 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강도 간헐 운동 대신 걷기만 하세요. 운동 중에는 심장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이 과도한 활동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당신의 몸이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점 대신
운동은 해로울 수 있으며 당뇨병이 되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체내의 설탕을 방출하여 발생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므로 몸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에너지가 필요하며 몸이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은 근육에 저장된 설탕입니다. 이 설탕이 방출되면 혈당 수준이 증가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체중 증가나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체내의 코르티솔 수준이 높아지면 면역 체계가 중단되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백혈구수가 감소합니다. 이 백혈구들은 몸의 방어 체계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의 비정상적인 부신 기능, 과다 활성 면역 체계 및 부신이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신체의 항체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피부 질환, 염증성 질환 및 알레르기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치료 옵션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됩니다. 코르티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다한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후에 체중 감량을 원한다고 해도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식사를 수정할 수 있지만 수면이 좋지 않고 운동을 하면 이 점이 없습니다. 몸에서는 분해 과정만 일어나고 회복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면 무호흡이며 수면 중에 호흡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몸이 산소를 받지 못하고 이는 무호흡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몸이 산소 부족을 경험하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소 부족은 몸에 해로우며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산소만 아니라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도 세포의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면 중에 몸의 기도가 막힌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 특히 누워있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뇌의 전두엽 크기가 줄어들어 뇌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낮에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심지어 잠이 들지 못해도 누워있기만 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가져요. 잠시 후에 자게 될 겁니다. 다른 팁도 있습니다. 방 온도는 20도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너무 더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 온도를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싶다면 방은 시원해야 합니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수면하는 방에 전자기기를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TV, 노트북, 휴대전화. 왜냐하면 그들이 방출하는 EMF 파동이 심장과 뇌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의 품질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배가 부을 것이고 잠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식을 피하세요. 잠자기 2에서 3시간 전에 식사하지만 식사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잠이 방해됩니다. 특히 일일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령, 체중 및 활동 수준에 따라 마지막 식사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먹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저녁 식사는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한 생선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 과일과 함께 먹습니다. 배가 차면 잠이 오지 않으며 소화기관이 과부하됩니다. 집에 있는 불을 끄면서 밤이면 더 필요한 빛만 켜세요. 어두움은 수면 품질을 향상시키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TV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체내 멜라토닌을 감소시키므로 집의 대부분의 불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유튜브 지침에 따르면 동영상의 좋아요와 공유가 많을수록 유튜브가 이를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제 잠시 이만할게요.